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 건강백과입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맬 때 동아시아 사람들이 실제로 곁에 두고 챙겨 먹던 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하게 여겨졌던 이 버섯이 지금은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흔한 식재료가 됐죠. 그런데 흔해졌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표고버섯은 미국 심장학회가 발표한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음식 1위로 선정된 적이 있을 만큼 실제 의학계에서도 주목받는 식재료입니다. 면역학 연구에서는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과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되기도 했고요. 흥미로운 건 같은 표고버섯인데도 생것으로 먹을 때와 말려서 먹을 때 몸에 주는 영향이 꽤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고 손질하느냐에 따라서도 영양 손실이 크게 차이나기도 합니다. 이런 디테일까지 알고 드시면 같은 표고버섯이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표고버섯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주의가 필요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표고버섯에 대한 실제 연구와 전문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표고버섯이 어떤 식재료인지부터 좋은 표고버섯을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 검증된 탁월한 효능 5가지, 주의해야 할 경우들, 그리고 효과를 제대로 살리는 음식 조합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표고버섯을 가장 건강하고 알차게 챙겨 먹는 방법까지 모두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밤나무, 떡갈나무 같은 화렵수의 죽은 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으로 학명은 렌티눌라 에도데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송이버섯, 능이버섯과 함께 3대 버섯으로 꼽히고 양송이, 표고, 느타리는 전 세계 버섯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대중적인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표고버섯은 대부분 인공 재배된 것입니다. 참나무류로 만든 원목이나 톱밥 배지에서 재배하는데 재배 환경과 품종에 따라 영양 성분에도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표고버섯이라도 산지나 재배 방식에 따라 맛과 향, 그리고 영양 함량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영양 성분만 봐도 표고버섯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B1, 비타민 B2, 칼륨, 구리, 셀레늄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매우 낮은 식품입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버섯류 중에서도 비타민C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하고 100g당 칼륨이 18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성분이라서 평소 짠 음식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표고버섯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선한 생표고버섯과 말려서 만든 건표고버섯은 같은 버섯이지만 영양 구성이 꽤 다릅니다.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영양소가 농축되고 구안일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이 새로 생기면서 식감도 더 쫄깃해지고 향도 진해집니다. 그래서 국물 요리에는 생표고보다 건표고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표고버섯 특유의 향을 만드는 성분은 렌티오닌이라고 하는데 이 향기 성분 역시 수분과 효소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리고 불리는 과정 자체가 표고버섯의 풍미를 완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표고버섯을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두시면 영양 손실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생표고버섯을 고르실 때는 갓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적당히 오므려진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갓 안쪽 면이 흰색이고 주름이 뭉개지지 않은 것,
줄기가 통통하면서 짧고 살이 두툼한 것이 신선한 표고버섯입니다. 마트에서 포장된 제품을 사실 때는 포장 안에 습기가 차 있지 않은지 눌리거나 물러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표고버섯은 보관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실온에서는 23일 안에 드시는 게 좋고 냉장 보관을 하시면 키친타월로 감싼 뒤 밀폐 용기에 넣어서 최대 1, 2주 정도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이 효율적인데 밑동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은 다음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고 한 번에 먹을 분량씩 나눠서 지퍼백에 넣어 얼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2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 사용할 때는 해동 없이 바로 조리하시면 됩니다. 말려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건조 보관은 1년 이상 가능할 정도로 보관 기간이 가장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크게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관법까지 알았으니 이제 표고버섯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검증된 탁월한 효능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 조절 작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버섯은 식물이 아니라 균계에 속하는 생물입니다. 광합성을 하지 않고 죽은 나무나 유기물을 분해하며 영양을 얻습니다. 이 균계 특유의 대사 과정에서 식물에는 없는 독특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표고버섯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표고버섯의 세포벽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직접 병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방어 체계를 조절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는 원목에서 재배한 국내산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함량이 30%를 넘는 경우도 확인됐고 갓보다 줄기, 즉 밑동 부분에 베타글루칸이 더 많이 함유돼 있다는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소 밑동을 버리고 갓만 드셨다면 앞으로는 밑동도 함께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밑동은 식감이 좀 질길 수는 있지만 잘게 다지거나 국물을 낼 때 같이 넣고 끓이면 영양도 챙기고 버리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베타글루칸과 함께 주목받는 성분이 렌티난입니다. 렌티난은 종양 성장 억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돼 왔고 면역 반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보조적 역할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표고버섯이 암을 치료하거나 예방을 보장하는 식품은 아니고 균형 잡힌 식습관과 정기 검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 내벽이 좁아지고 이게 심해지면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평소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아미노산 계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표고버섯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발견되는 게 특징입니다.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모기버섯 같은 다른 버섯에서는 검출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버섯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표고버섯만의 고유한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에리타데닌은 체내 콜레스테롤 대사와 관련된 효소 작용에 영향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서도 표고버섯의 이런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동맥경화 예방과 관련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리타데닌의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는 동물 실험과 일부 연구에서 확인된 수준이고 대규모 인체 임상으로 완전히 입증된 단계는 아닙니다.
먹으면 혈관이 청소된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보다는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에리타데닌은 수용성 성분이라 물에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말린 표고버섯을 우려낸 물이나 육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하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칼륨 성분도 함께 작용해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혈압 관리에도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 공급원이라는 점입니다. 표고버섯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드물게 비타민 D 전구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부족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나 과일과 달리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식품은 매우 제한적이라서 평소 식단으로 충분히 채우기 어려운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표고버섯이 특별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표고버섯 속 전구체가 비타민 D로 전환되는데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거의 없던 마른 표고버섯을 햇빛에 노출시켰더니 비타민 D가 상당량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표고버섯 두세 송이만 드셔도 성인의 하루 비타민 D 필요량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꽤 효율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을 말리면 영양소가 농축된다는 보도에서는 표고버섯을 말리면 비타민 D가 생표고버섯 대비 12배까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증가폭은 건조 방식이나 자외선 노출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말린 표고버섯 쪽이 비타민 D 측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표고버섯을 직접 말리신다면 버섯을 뒤집어서 포자가 있는 안쪽 면을 햇빛 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얇게 썰어서 표면적을 넓힌 다음 햇볕에 말리시면 비타민 D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이나 일조량이 부족한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는 표고버섯이 괜찮은 비타민 D 보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 항암 연구 분야에서 가지는 독특한 위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렌티난이라는 성분은 1968년 일본에서 표고버섯으로부터 처음 발견됐고 1985년에는 암 치료 보조제로 의약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버섯에서 유래한 성분이 의약품으로 인정받은 건 세계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여러 메타 분석 연구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렌티난의 효과가 연구돼 왔습니다. 다만 이건 정제되고 농축된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 차원의 이야기이고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표고버섯을 섭취하는 것과는 효과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표고버섯이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서 실제 의학 연구에서도 인정받은 성분을 가진 식품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표고버섯은 100g당 열량이 매우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적은 칼로리로도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게다가 베타글루칸 성분은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혈당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다만 표고버섯 자체가 살을 빼주는 다이어트 식품이라기보다는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보조 식재료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표고버섯도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표고버섯을 날 것으로 특히 다량으로 섭취하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생표고에는 열에 약한 일부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익히지 않고 먹으면 피부 발진이나 위장 장애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익혀 먹으면 이런 우려는 거의 사라집니다.
조리할 때는 센 불에서 오래 익히기보다 중불이나 약불에서 적당히 볶거나 끓이는 게 향과 영양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감칠맛을 내는 구안일산 성분은 가열할수록 오히려 늘어난다는 자료도 있으니 무조건 살짝만 익히는 게 정답은 아니고 적당히 충분하게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불릴 때는 미지근한 물에서는 30분, 찬물에서는 5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물에 담가두면 수용성 성분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불린 물은 버리지 말고 육수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평소 소화기가 약하거나 몸이 찬 편이신 분들의 과다 섭취입니다. 표고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인데 이게 장운동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장이 예민하시거나 소화장애가 자주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 한두 번에 걸쳐 적당한 양만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통풍 환자입니다. 실제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내용입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100g당 약 380mg의 퓨린을 함유하고 있어서 퓨린 함량이 비교적 높은 식품에 속합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통풍은 이 요산이 관절에 쌓여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거나 혈중 요산 농도가 높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말린 표고버섯, 특히 표고버섯으로 우려낸 육수나 국물 요리를 평소보다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과량 섭취와 빈도를 조절하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통풍 관리와 관련된 식단은 개인의 요산 수치나 복용 약물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섭취량은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제 표고버섯의 효과를 살리는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조합은 표고버섯과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B1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비계 부위에 포화지방이 많아서 과다 섭취 시 콜레스테롤 수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표고버섯을 함께 조리하면 좋은 보완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리타데닌 성분이 콜레스테롤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돼지고기의 단백질 섭취와 표고버섯의 영양 성분이 균형을 이루는 조합입니다. 제육볶음이나 돼지고기 수육에 표고버섯을 곁들이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조합은 표고버섯과 미역입니다. 미역은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표면의 알긴산이라는 점액질 성분은 체내 노폐물 배출과 관련된 연구가 있는 식품입니다. 표고버섯과 미역을 함께 끓이면 영양적으로 보완이 되는데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미역의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넣은 미역국 정도로 충분히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셋째 조합은 표고버섯과 새우입니다. 새우는 단백질과 칼슘, 철분, 아연이 풍부한 식재료지만 콜레스테롤 함량이 있다는 점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표고버섯을 함께 조리하면 좋은 보완이 됩니다. 새우와 표고버섯을 함께 넣은 볶음이나 찜, 요리를 만들어 드시면 영양 균형도 챙기면서 감칠맛도 한층 살릴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된장과도 잘 어울립니다. 표고버섯의 감칠맛이 된장 특유의 짠맛을 보완해줘서 된장의 양을 줄이면서도 풍미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된장찌개에 표고버섯을 넉넉히 넣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도 표고버섯을 불린 물을 함께 넣으시면 영양 손실 없이 우려낸 성분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조합은 표고버섯과 들깨입니다. 들깨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혈중 중성지방 개선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뇌세포 기능이나 인지 건강과 관련해서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표고버섯과 들깨를 함께 활용하면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과 에리타데닌 그리고 들깨의 오메가3가 서로 다른 경로로 혈관과 면역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들깨탕으로 만들어 드시면 부담 없이 챙겨 먹기 좋습니다. 표고버섯 들깨탕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먼저 물 800ml에 다시마 1장을 넣고 끓입니다. 표고버섯은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 채 썹니다. 이때 밑동도 잘게 썰어 함께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건져내고 그 육수에 표고버섯을 넣어주세요. 다시마를 오래 끓이면 오히려 국물이 텁텁해질 수 있어서 끓기 시작할 때 바로 빼주시는 게 깔끔한 맛을 내는 비결입니다. 이 육수에 표고버섯을 넣고 5분간 끓입니다. 그 다음 들깨가루와 대파를 넣고 2분 더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간장, 소금, 다진 마늘로 간을 맞추면 완성입니다. 여기에 미역을 함께 넣으시면 표고버섯과 미역, 들깨가 한 그릇에서 만나는 영양식이 됩니다. 그럼 표고버섯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드시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생표고버섯은 하루 2~3개, 말린 표고버섯은 하루 10g 정도가 부담 없는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챙겨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일주일에 3번 정도 국이나 찌개, 볶음 요리에 곁들이는 정도로도 충분히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적당량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습관입니다. 또 하나 참고하시면 좋은 점은 표고버섯이 성질이 차가운 식품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평소 몸이 냉한 편이시거나 손발이 자주 차신 분들이라면 표고버섯을 따뜻한 국물 요리나 볶음 요리로 익혀서 드시는 게 생채소나 냉채로 드시는 것보다 더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표고버섯은 면역 조절, 콜레스테롤 관리, 비타민 D 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재료지만 통풍이 있는 분이라면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고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좋은 표고버섯을 고르고 알맞게 보관하고 적절히 조리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 영양을 온전히 챙기는 방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이것만 먹으면 만병통치라는 말은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표고버섯도 균형 잡힌 식단의 한 부분으로 즐기실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함께 사시는 가족, 이웃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백과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근거 있고 실용적이고 검증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